지난해 국내 4대 멀티플렉스의 극장 수는 1년 사이 26곳이 줄었습니다. 국내 3대 멀티플렉스 가운데 하나인 메가박스 중앙도 지난 6월부터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전체 극장 관객도 전년보다 13.8% 줄며 1억 609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 극장가에 위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극장가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도 나왔습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1,000만 관객을 넘어섰고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개봉 닷새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화관이 문을 닫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관객이 극장으로 몰립니다. 대체 지금 한국 극장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화관 위기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OTT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굳이 극장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수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보면 OTT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2019년 국내 극장 관객은 2억 2,66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OTT 이용률도 이미 41%였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OTT를 이용했지만 극장에는 오히려 역대 가장 많은 관객이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OTT가 등장하고 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금의 극장 위기를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요. 사실 OTT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커진 건 코로나19를 거치면서였습니다. 거리두기 여파로 극장문이 닫힌 사이 OTT 이용률은 불과 2년 만에 80%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당연히 있었으니까 극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았을 뿐더러 게다가 요즘은 집에 TV도 커지고 스크린도 설치할 수 있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OTT 시장이 활성화됐고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 영향들도 굉장히 크죠. 보고 싶은 영화가 생겨도 바로 예매하기보다 평점과 반응을 확인하고 애매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OTT로 보자는 선택지가 생긴 건데요. 여기에 영화 한 편을 보는 부담도 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평균 관람요금은 1만 150원. 팝콘과 음료, 교통비까지 더하면 어떤 영화를 극장에서 볼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OTT가 자리 잡은 일본을 보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지난해 일본의 극장 관객은 1억 8,876만 명, 전년보다 30.7% 증가했습니다. 일본 영화가 전체 극장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도 75.6%에 달했습니다. 흥행 1위에는 귀멸의 칼날, 3위에는 명탐정 코난, 4위에는 체인소맨이 올랐는데요. 이미 강한 팬덤을 가진 인기 IP들이 극장에서도 관객을 끌어모은 겁니다. 한국의 최근 영화 소비자 조사에서도 극장을 덜 찾게 된 이유로 관람비 부담에 이어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가 꼽혔습니다. 다만 볼만한 영화가 없다는 체감을 몇몇 작품의 재미 문제로만 보긴 어려운데요. 관객이 줄어드는 동안 영화를 만들고 투자하는 환경도 함께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상업영화의 수익성을 보면 상황은 더 선명합니다. 2024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6.4%, 2025년 주요 한국 상업영화의 추정 수익률도 마이너스 33.13%였습니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투자가 안 되면 제작이 안 되는 거고 제작이 안 되면 흥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고 흥행이 또 안 되면 돈이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또 재투자를 하지를 못하고 과거에 비해서 이런 악순환고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영화 산업이나 극장 산업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객이 모든 영화를 똑같이 외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한국 영화 관객은 39% 줄었지만 외국 영화 관객은 오히려 21% 늘었습니다. 같은 영화관에서도 작품에 따라 관객은 전혀 다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국 영화에서도 반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영화 실질 개봉작은 111편에서 89편으로 줄었는데 관객은 오히려 74.9% 늘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입소문을 타며 1,0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도 개봉 첫날 68만 명을 동원하며 올해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흥행 방식은 달랐지만 사실 두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객이 극장까지 움직일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극장만의 경험은 더 강한 선택지가 되고 있는데요. 극장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는 OTT에서 그냥 보지 구태여 내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극장에까지 가서 이걸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아주 웅장하고 블록버스터급의 그런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내가 충분히 극장에 가서까지 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올해 상반기 아이맥스와 4DX, 스크린X 같은 특수 상영관의 관객은 전년보다 49% 증가했고 매출도 56.3% 늘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오디세이의 경우 용산 아이맥스 명당 좌석이 한 장에 10만 원짜리 암표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가격이 높아도 극장에서 볼 이유가 분명하면 지갑을 여는 관객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OTT는 강력한 대안이 됐고 티켓 가격에 대한 부담도 커졌습니다. 그만큼 관객은 예전보다 더 까다롭게 영화를 고릅니다. 하지만 왕가 사는 남자와 오디세이의 사례처럼 보고 싶은 영화가 있거나 극장에서 봐야 할 이유가 있다면 관객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결국 한국 극장가에 필요한 것은 또 한편의 천만 영화만이 아니라 그 흥행이 끝난 뒤에도 관객이 다시 극장을 찾게 할 다음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는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전남일보 이시호였습니다.